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근 후 집에서 쉴 생각에 설레는데 갑자기 동료한테 메시지가 와요. 이 보고서 오늘 좀 봐줄 수 있어?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내일 해도 충분한데 결국 응! 보내줘! 라고 답하고 나서 속으로 한숨 쉬는 거요. 아니면 친구가 이번 주말 행사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 좋아 라고 해버리는 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 내가 너무 쌀쌀맞아 보일까 걱정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 죄책감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죄책감을 떨쳐내고 당당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도대체 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 떠오르죠. 거절하면 내가 무정한 사람 같아. 도와주지 않으면 관계가 어색해질 거야. 이 생각들,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규칙 때문이에요. 사회는 우리에게 늘 예스라고 말해야 좋은 사람, 팀플레이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면 본능적으로 알았어 라고 답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이 이 자료 좀 같이 검토해줘 라고 하면 내 할 일이 넘쳐나는데도 그래, 내가 볼게 라고 말하죠. 근데요, 그 부탁 들어주는 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가 더 가까워졌나요? 아마 아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친구가 내 프레젠테이션 연습 좀 봐줘 라고 했을 때 바쁜 와중에 좋아 라고 했어요. 결국 밤늦게까지 피드백 주느라 제 일은 미뤄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요를 말하지 않으면 네 삶의 운전대는 내가 아니라 남이 쥐게 된다. 계속 예스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간이 사라져요. 하루 24시간. 그 안에서 일, 가족, 취미, 휴식을 챙겨야 해요. 근데 남의 부탁에 예스라고 하느라 그 시간을 내어주면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뒷전이 되죠. 시간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도 바닥나요.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짜증나고 지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억지로 참석한 모임에서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더 큰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 삶은 내 손에 없어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상사가 주말에 이거 좀 마무리해줘 라고 했을 때 이미 주말 계획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커져요.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의 부탁을 처리하는 기계가 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괜찮으신가요? 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에요. 아니요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가족과의 추억, 개인적인 성장, 건강한 삶을 지키는 열쇠예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아요. 하루에 100%만 쓸 수 있죠. 근데 누가 와서 이 앱 좀 써줘, 저 앱도 켜줘 라고 하면 계속 켜두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0%가 되죠. 불필요한 부탁이나 약속? 그건 배터리를 소모하는 백그라운드 앱이에요. 아니요. 는 그 앱을 꺼버리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를 용기, 여러분 안에 이미 있지 않나요? 이제 실질적인 방법, 죄책감 없이 아니오를 말하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펜 꺼내시고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적어보세요. 커리어 성장, 가족과의 시간, 건강 관리? 이게 여러분의 가치 리스트예요.
누가 부탁을 해오면 그게 리스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오늘 저녁 팀 회식 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운동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미안,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 리스트는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짧고 명료하게 거절하세요. 아니오를 말할 때 길게 변명하면 죄책감이 더 커져요. 간단히 예의 바르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행사 홍보 좀 해줘 라고 하면 미안, 지금 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세요. 복잡한 핑계는 필요 없어요. 명료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대안을 제시하세요. 상대를 배려하고 싶다면 대안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사가 이 프로젝트 추가로 맡아줄래? 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면 지금은 좀 어려운데 다음 주엔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죄책감을 재정해야 하세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생각에서 와요. 이걸 바꿔보세요.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건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해야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에너지를 아끼는 건 나와 내 주변인을 위한 일이야. 이 마인드셋이 죄책감을 날려줄 거예요. 다섯 번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아니요. 는 근육과 같아요. 자주 써야 강해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옷가게에서 이 옷도 어울리는데 입어보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필요 없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큰 부탁에도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가 생겨요.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예요. 아니요를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시간이 늘어나요. 불필요한 약속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책 읽기, 운동, 가족과 웃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요. 둘째, 자신감이 커져워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느낌은 엄청난 힘을 줘요. 셋째, 관계가 더 단단해져요.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뢰받아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벼워져요.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니 마치 어깨 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질 거예요. 혹시 이런 걱정하시나요? 아니요를 말하면 내가 너무 차가워 보일까? 천만에요. 아니요는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자기 삶에 책임지는 선택이에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니요를 이해할 거예요. 만약 누가 여러분의 거절을 비난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예스라고 말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아무렇게나 뿌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엔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심장이 쿵쿵 뛸 거예요. 하지만 그 쿵쿵거림은 여러분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소리예요. 자, 이 영상 끝나고 첫 번째 부탁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여러분의 새 삶, 지금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죠?